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유효 굴뚝 높이가 60m인 굴뚝에서 오염물질이 50g/s로 배출되고 있다. 그리고 지상 5.5m에서의 풍속이 4m/s라고 했는데 이때 4m/s가 아니라 5m/s로 바꾼 다음에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500m 하류에 위치하는 중심선상의 오염물질의 지표농도 마이크로그램/미터 세제곱을 구하는 문제고, 풍속지소는 0.25, 그 다음에 시그마 Y는 37m, 시그마 Z는 18m로 주어져 있으며 데콘식과 가우시안 확산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중심선상이다 했을 때는 가우시안 확산 방정식에서 y 값이 0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표 농도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z 값이 0이 나온다를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우시안 확산 방정식은 워낙 길기 때문에 외우긴 어렵지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우시안 확산 방정식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농도는 어떤 식으로 구할 수가 있냐면, 먼저 가장 문제에서 먼저 나왔던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먼저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분자는 오염물질 배출량인 Q를 대입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상수 2, 그 다음에 곱하기 시그마 Y 곱하기 시그마 Z, 그 다음에 파이 곱하기 유속 U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곱해주면 되냐면 EXP, 이때는 먼저 Y에 대한 값을 대입해주는 게 맞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시그마 Y분의 Y의 제곱.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조금 더 길겠죠. 그 다음은 Z와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에서 안 써먹은 유효 굴뚝 높이가 포함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EXP, 그 다음에 Z값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Z값과 유효 굴뚝 높이가 합쳐져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그마 Z분의 Z 마이너스 유효 굴뚝 높이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EXP, 자, 같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시그마 Z분의 Z 플러스 유효 굴뚝 높이의 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길게 외운 다음에 앞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중심선상이기 때문에 Y 값에는 0이 들어가서 0이 되고, 그 다음에 Z 값에도 마찬가지로 0이 그대로 대입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식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시그마 Y분의 0이기 때문에 이것은 0이 되고, EXP의 0이라는 것, 즉 EXP의 0이라는 녀석은 1이라는 녀석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1이기 때문에 곱하기에서 소거되므로 이 전체적인 부분은 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제곱 부분 안쪽에 마이너스 유효 굴뚝 높이와 플러스의 유효 굴뚝 높이가 있는데 이것은 같은 녀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제곱이 되면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 제곱은 당연히 플러스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녀석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왼쪽이란 녀석을 A라고 본다면 오른쪽이란 녀석도 A가 된다. 즉 A 더하기 A이기 때문에 이것은 2A가 된다. 그럼 지금 이 A를 곱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상수 2와 지금 앞에 있는 2가 소거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을 간단하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소거가 됐기 때문에 위에는 Q가 남고, 그 다음에 시그마 Y 곱하기 시그마 Z 곱하기 파이 곱하기 유속, 그 다음에 Y 부분은 소거가 됐기 때문에 날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Z 부분만 남게 되기 때문에 EXP,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Z는 0이므로 시그마 Z분의 유효 굴뚝 높이의 제곱이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에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데콘식을 이용해서 이 유소값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유소값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콘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구하게 되면 U2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먼저 풍속이 5라고 적혀 있으므로 5 곱하기 그 다음에 5.5 분의 60에 그 다음에 풍속지수 0.25가 되겠죠.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9.0869 m/s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게 되면 오염물질의 양이 그람 단위인데 최종적인 단위는 마이크로그램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람과 마이크로그램을 먼저 환산해 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오염물질 Q를 환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염물질은 50g/s
세크였는데 세크 단위는 그대로 유지해주면 되고 이 그램만 마이크로그램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g은 몇 마이크로그램이 되냐면 10의 6제곱 마이크로그램이 되겠죠. 자, 그래서 10의 6제곱을 곱하게 되면 5 곱하기 10의 7제곱 마이크로그램 퍼 세크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나머지는 MKS 단위, 즉 나머지는 미터 단위로 맞춰져 있고 세크 단위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Q 부분만 마이크로그램으로 바꿨다면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표 농도 C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먼저 Q 부분은 5 곱하기 10의 7제곱을 대입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그마 Y는 37, 시그마 Z는 18, 그 다음에 파이 곱하기 9.0869, 그 다음에 곱하기 2xp 가로 마이너스 2분의 1에 그 다음에 시그마 z는 18이고 유효굴등 높이는 60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18분의 60의 제곱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0.1668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오염물질의 지표 농도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기 때문에 10.17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 답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심력 집진장치의 집진효율 향상 조건 3가지를 적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 대표적인 녀석 중 하나인 블로우다운 효과는 제거하고 적어주라고 했네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집진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원통의 직경이나 내경이 작을수록 집진효율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원통의 직경 혹은 내경이 작을수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경과 밀도가 클수록 집진 효율이 향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입구 유속이 빠를수록 집진 효율이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병렬과 직렬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모든 집진 장치에서 직렬로 사용했을 때 집진 효율이 향상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렬보다는 직렬로 사용할 경우, 자, 그렇다면 병렬로 사용할 경우에는 언제 사용하냐?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들, 부하가 너무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직렬보다는 병렬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집진 효율 향상 조건으로는 회전수가 클수록 집진 효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 5가지와 블로우다운 효과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름 복잡하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구 농도가 3.25로 주어져 있고 출구 농도는 0.1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입구 농도와 출구 농도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반드시 단위를 체크해 줘야 됩니다. 단위를 보게 되면 미리그램 퍼 미터 세제곱으로 단위가 같기 때문에 단위 환산이 따로 필요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1차 반응을 주로 하며 가번부터 한번 어떤 식으로 풀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번은 우리가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가번을 보게 되면 집진장치가 1개일 때 집진효율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집진효율 2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1- 유입농도 CI분의 유출농도 C0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지금 보게 되면 퍼센트로 구한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유입농도는 3.25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분모는 3.25, 분자는 출구농도 0.1을 대입해주고 곱하기 100을 해주게 되면 96.9231%가 나오게 되고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답을 적을 때는 96.92%라고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가번은 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고, 나번은 어떤 식으로 풀어줘야 되냐면 지금 보게 되면 같은 집진장치 2개를 직렬로 연결되었을 때의 집진 효율은 몇이 되는가, 즉 가번에서 구했던 집진 효율과 같은 2가지가 있을 경우에 집진 효율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속으로 직렬로 되었던 집진 효율은 어떤 식으로 구했냐면 2타 t는 어떻게 구했냐면 전체 1 2타 첫 번째 거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구한 것을 대입할 때는 1-이기 때문에 96.92%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퍼센트를 나눈, 즉 0.9692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0.9692는 무엇이냐면 여기 한 개당이 아니라 지금 같은 집진장치 2개를 직렬했을 때
때 집진 효율로 구하는 것입니다. 같은 집진 장치를 A로 보았을 때 이 A에 대한 집진 효율을 구하는 문제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0.9691을 이곳에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효율 부분에 대입해주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0.9692는 1-1-이타1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솔브 기능을 이용해서 풀어줘도 되지만 이번에는 이항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혼자 놔둬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0.9692와 자리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리를 바꿔주도록 하면 1-이타1의 제곱은 1-0.969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제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양변에 루트를 씌워줘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 루트를 씌우게 되면 1-이타1. 자, 그래서 루트 1-0.9692가 되기 때문에 이타1은 1-루트 1-0.969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타1을 계산을 하게 되면 0.8245가 되겠고, 이것을 퍼센트로 바꾸면 82.4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나번도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답번은 어떤 식으로 구해주면 되냐면, 집진 장치를 직렬로 2개 설치했는데 한 개는 0.75이고 하나는 아직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즉 전체적인 집진 효율은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 한 개에 대한 집진 효율을 구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번과 비슷한 방법으로 풀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타 t는 이때는 각각의 집진 효율이 같았기 때문에 전체의 제곱으로 구했지만 지금은 각각의 집진 효율이 다르기 때문에 1-1-이타1 그 다음에 1-이타2로 구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이타2로 본다면 이타 t는 전체적인 부분인 0.9691을 대입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타1은 0.75를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0.9692는 1-1-0.75 그 다음에 1-이타2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그대로 생략해서 구해보도록 하면 이타2라는 값은 0.876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자, 이것은 87.68%라는 값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쉽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어떤 것을 포커스로 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자세하게 풀어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트산 10m/s를 완전 연소했을 때 이론 건조가스량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론 건조가스량 공식을 구해보도록 하면 이론이기 때문에 GOD가 되겠고 공기비가 필요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0.1, 그 다음에 A0, 그 다음 플러스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물은 필요가 없고 SO2가 포함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세트산에는 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SO2는 제외하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반응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트산은 CH3COOH가 되겠고 완전 연소이기 때문에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는 CO2, 그 다음에 수소는 H2O로 발생이 되겠죠. 자, 그럼 아세트산에는 탄소가 2개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2개, 그 다음에 H2O에서 수소가 4개 있기 때문에 물도 2개가 발생이 되겠고, 그러면 우측 부분에 있는 산소의 개수는 4개, 2개이기 때문에 6개, 그 다음에 아세트산에 2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는 총 4개가 되어야 된다. 따라서 산소는 2개씩 존재하기 때문에 2몰이 발생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이론 공기량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이론 공기량은 이론 산소량 O0 나누기 0.21로 구할 수가 있고, 지금 산소를 보게 되면 2몰이 존재하게 되는데 아세트산이 10m 세제곱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10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20 S미터 세제곱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나누기 0.21을 내주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95.2381 S미터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이산화탄소도 2몰이 존재하기 때문에 20만큼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공식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건조가스량 GOD는 1-0.1, 그 다음에 A0는 95.2381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2몰이지만 아세트산이 10이기 때문에 곱하기를 한 20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95.23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신기하게도 이론 공기량과 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따라서 이론 건조가스량 GOD는 95.24 S미터 세제곱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화학 반응식이 필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반응식을 반드시 적어줘야 되겠죠.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 대기환경 기준에 대한 문제인데 해당 문제는 아주 많이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SO2의 1시간 평균치는 0.15,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의 8시간 평균치는 9ppm, 그 다음에 NO2의 24시간 평균치는 0.06, 그 다음에 오존의 1시간 평균치는 0.1ppm, 그 다음에 납의 연간 평균치는 0.5, 벤젠의 연간 평균치는 5가 된다라는 걸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기환경기사 실기 2022년도 2회차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